반갑습니다. 전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홈 트레이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홈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센터의 한쪽 편을 조금 밀어가지고 최대한 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운동할 부위는 하체 부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동할 종목은 이 런지하고 스플릿 스쿼트 두 가지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지, 스플릿 스쿼트를 배우기 전에 스쿼트, 런지, 스플릿 스쿼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가장 큰 둔부, 대퇴부를 운동하는 동작이죠. 그리고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한 다리가 앞으로 뒤로 가지만은 역시 둔부, 대퇴부,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을 이용해서 둔부와 대퇴부를 운동하는 동작이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런지 같은 경우도 스플릿 스쿼트하고 똑같은 부위를 발달을 시키는데 우리가 체중이 이동을 합니다. 런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똑같이 대퇴부하고 둔부를 발달시키는 운동인데 나눠서 운동을 할까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발이 좌우에서 나의 무게중심을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옆에 대한 무게중심의 안정화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뒤에 대한 견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관절, 무릎 관절이 시상면, 앞뒤로 움직일 때 무릎을 많이 구부리거나 아니면은 상체각을 많이 숙여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허리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운동이고,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좌우에 대한 견제도 있고 앞, 뒤에 대한 견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상체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관절을 구부려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의 참여가 적다는 게 일단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두 다리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다리가 할 운동을 두 다리가 하니까 훨씬 더 무게 분산이 많죠. 두 다리의 감각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적인 훈련에서도 런지보다는 좀 덜합니다. 한 번 앉을 때 동작 자체가 아무래도 양쪽의 고관절, 양쪽의 무릎, 양쪽의 발목을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한 다리가 조금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다리씩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는 저리 보내고 런지와 스플릿 스쿼트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 이동을 합니다. 체중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폭이 일정치가 않아요. 때로는 짧게 갔다가 때로는 길게 갔다가. 하지만 스플릿 스쿼트는 두 다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근육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또 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중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쪽의 관절로 힘이 많이 쏠릴 수가 있지만은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 분산이 많이 적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질 않아요. 런지를 하는데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내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동하는 무게중심을 잡아내지 못하고 뒤꿈치가 들리면서 모든 무게가 무릎으로 실리니까 무릎이 아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스쿼트와 런지를 좀 나눠서 어떤 운동이 초보자에게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런지보다는 스플릿 스쿼트가 낫습니다.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보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 분산이 조금 더 덜하고 해당 근육에 계속 타겟을 노릴 수가 있겠죠. 동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도 관절이 다 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런지는 동작과 동작 간의 쉼이 있습니다. 동작과 동작 간의 쉼이 있어요. 스플릿 스쿼트는 동작과 동작 간의 근육의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지 100개 하는 것과 스플릿 스쿼트 100개 하는 것, 당연히 스플릿 스쿼트 100개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죠. 자, 그래서 스플릿 스쿼트와 런지에 어떠한 목표로 운동을 하는 게 좀 좋나요? 라고 하면은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립성이 강합니다. 예, 고립성도 강하고 그 해당 타겟 근육을 계속 사용하는 근육 발달이 조금 더 좋다면은 런지 같은 경우는 한쪽 근육을 타겟을 걸어놓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기보다는 해당 근육의 발달도 가져오지만은 우리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에 계속 발을 이동시키는 동작 자체가 우리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내 체중의 이동을 막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시 이거는 운동 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 능력하고 근육 발달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좋아야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운동 능력이 없으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 발달에도 조금 더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 발달만 늘린다고 계속 움직임이 없이 제한된 동작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민첩성, 뭐 스피드, 순발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는 스플릿 스쿼트,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스플릿 스쿼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스플릿 스쿼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보폭입니다. 잠깐만,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스플릿 스쿼트하고 런지하고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될 거. 이 런지하고 스플릿 스쿼트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이거 앞다리, 앞에 있는 다리가 운동을 하는 거냐, 뒤에 있는 다리가 운동을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는 조금 앞쪽에 있는 다리에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다리가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집중은 앞쪽에 있는 다리에 조금 더 집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쉽게 판단하는 거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 우리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움직이는 관절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느 관절이 움직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까지 생각하시면은 대개 정답은 나옵니다. 런지, 스플릿 스쿼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가 펴집니다. 무릎 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가 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 운동은 관절, 고관절이 움직여지는 이쪽 엉덩이와 이쪽 앞에 있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대퇴부, 허벅다리를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뒷다리는 뭐를 하고 있냐? 보세요.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좀 더 알 것 같아요. 고관절은 많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관절은. 그렇죠? 무릎 관절은 많이 운동하고 있어요. 뒤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허벅다리 쪽이 조금 더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쪽에 있는 다리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이 허벅지. 좀 나눠지죠? 무게 중심이 앞으로 많이 갈수록 뒷다리에 차면 조금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의 굴곡 움직임이 짧아지거든요.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쪽 허벅다리가 좀 더 집중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다리하고 뒷다리의 차이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스플릿 스쿼트, 런지 두 가지 동작 중에 스플릿 스쿼트를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런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커피 한 잔 먹고 말이 좀 길어졌어요.